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들 중 하나에 위치한 지역에서 매우 놀라운 발견들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존된 고대 유적부터 기이한 자연 현상까지 이러한 추운 지역들은 차가운 온도 외에도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 딸기 깃별. 해양 생물학자들이 추운 남극 해역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해양 생물체를 발견했고 그들은 이를 남극딸기 깃별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귀엽죠? 하지만 외모가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공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몸체는 둥글고 딸기 같지만 그의 팔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생물체는 총 20개의 팔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자루와 비슷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혹과 깃털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자연이 한 장난 같죠. 먼저 달콤한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하고 갑자기 엘드리치한 악몽과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이 심지어 가장 추운, 가장 외딴 수역에서도 몇 가지 미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레우바 2007년 5월 사냥꾼인 유리 쿠투이와 그의 아들들이 우라이 강 부근에서 우연히 여우 털털썩이 새끼 털바위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에는 와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그녀를 유리의 아내 이름일 레우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레우바는 30에서 35일 미만의 생존 기간 동안 보였지만 상당히 거대한 아기였으며 쌀 자루와 같은 무게이며 큰 개 정도의 크기를 자랐습니다. 이야기가 더욱 미친 듯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유리는 이 선사시대의 아기를 발견한 후 이게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를 알렸고 그 친구는 박물관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자는 밝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리가 레오바를 발견한 곳으로 돌아갔는데 짐작하셨나요?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초원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또는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리의 사촌이 이 발견으로 돈을 벌 생각에 이 골격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매자를 찾아내니 레우바는 여전히 유리가 처음 발견했을 때와 같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 코, 심지어 큰 눈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그녀를 초기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박물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작은 역사 조각 같습니다. 아르피쿤드 스켈레톤 호수.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도 히말라야의 아르피쿤드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16,500피트 높이에 자리하고 있는 이 호수는 대부분의 해가 동하는 눈으로 덮인 계곡에 있는 평범한 얼어붙은 연못입니다. 하지만 해가 더 밖에 비추기 시작하면 상황이 정말 기이해집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수백 개의 인간 스켈레톤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스켈레톤들이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살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스켈레톤 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여기서 약 600에서 800세트의 스켈레톤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정부는 이를 신비로운 호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말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반세기 이상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기이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중년이었으며 이들 38명의 시신 중에 여성 15명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일부 뼈는 무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도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거기에 도착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왜 이 호수가 신비로운 호수로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외계알 우주의 광대함과 더불어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가진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유튜브에 제이슨 넬슨이 촬영한 영상이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은 유타 호수 표면에서 이상한 원형의 작은 구멍이 얼음을 통과하듯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물체들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들은 이 물체들을 찌르며 그것들이 다소 미끈미끈한 질감을 가졌다고 설명하며 심지어 외계인 아릴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원형의 진정한 기원은 훨씬 더 외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특이한 물체들은 처음에 클레어 루이스가 만든 미술 설치였으며 밀가루, 소금,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루이스는 이 소금이 얼음과 상호작용하여 이런 효과를 일으켰다고 추정합니다. 더불어 이 발견은 이 설치가 처음 만들어진 지 3년 후에 드러났으며 외계인 알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의 얼음 손가락, 자연의 아름다움과 파괴력을 모두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인 브리니클 또는 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죽음의 얼음 손가락입니다. 이 현상은 지구의 극지 해양의 추운 물에서 관찰되며 자주 카메라 렌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브리니클은 종종 거꾸로 된 유리 선인과 같이 비유되며 이러한 얼음 조형물들은 바닷물 아래에서부터 바닷바닥까지 이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자취는 파괴에 얼어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피해자에는 해변 민들레와 성게 등이 포함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앤드류 서버 교수는 직접 브리니클을 목격한 특권을 가졌으며 이들을 드물게도 서툴러스 박사의 환상적인 상상에서 비롯된 유리 같은 구조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작고도 강력한 얼음 형성물들은 바다 깊이로 향하는 그들의 하강 중에 바다의 깊은 검은 죽음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경험에서도 높은 순위에 랭크될 것입니다. 블러드 폴스, 남극의 광활한 흰빛 풍경 속에서 돋보이는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진홍빛으로 빛나는 블러드 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1년, 과학자들은 깊은 붉은색으로 물들인 얼어붙은 폭포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특한 물의 변색 현상은 미지의 이유로 주로 미세조류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폴스에 대한 매혹은 그의 매혹적인 색상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의 맥머도 드라이 밸리 내 타일러 빙하에서 흐르는 철이 많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빙하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독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타일러 빙하의 놀라운 특징은 약 200만 년 전에 작은 물체를 포함해 남극의 밀집모시 드라이 밸리에서 출현했고 이곳에서 고대 박테리아의 인구를 보호했습니다. 이 독립된 호수는 높은 염분을 가지고 있으며 철로 풍부하며 주변의 산소와 혼합될 때 폭포의 상징적인 붉은색을 생성합니다. 즉, 철이 산화될 때 얻게 되는 어두운 녹슬은 색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얼음사람 1991년 얼어붙은 오치탈 알프스에서 오치의 얼음사람으로 알려진 머미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고대 개인은 기원전 약 3000년경에 속했다고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근사한 발견을 한 것은 고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우연히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있던 두 명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국에 경고하여 오치의 발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치의 시체가 그의 얼어붙은 안식처에서 제거된 후에는 이상하고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발굴한 7명의 사람들 중 4명은 폭력적인 목숨을 당했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치 자신도 어떤 마녀의 주사위에 의해 인연을 만난 것으로 에로우로 머리를 맞고 돌과 함께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치의 저주가 그의 영원한 수면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원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기이한 일치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과 오치의 저주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잉칸 머미 이 정적인 인물을 보면 장시간 잠자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녀는 머미화되었고 그녀의 보존 상태는 매우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유골이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잉칸 머미는 바로 화산 가장자리에서 바다 수위의 2만 피트 이상 높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2명의 다른 아이들을 동반했습니다. 미친 듯하지만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여전히 있던 눈 새로운 그녀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나도끼 또는 처녀라고 부르며 그녀는 500년 전 앤디스 산맥에서의 의식적인 희생으로 그녀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1999년에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고고학자들은 이 아이들이 신에게 제물로 내려놓기 위해 산 정상에서 끝없이 얼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라 도끼를 살타,
아르헨티나의 하이컨트리 고고학 박물관에서 특별히 디자인된 춥고 저산소 환경에 전시했습니다. 노래하는 얼음. 지구의 어느 얼어붙은 호수에 하이드로폰을 넣어보면 당신은 스타워즈의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노래하는 얼음이라고 부르며 전체적인 과정은 놀랍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물처럼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고래가 거대한 바다 거리를 넘어 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이며 태평양 여러 마일 동안 메아리를 내는 블록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얼어붙은 호수가 그것에 일을 하고 있다면 갈라짐과 파열이 형성됩니다. 보통 봄과 가을 사이의 온도가 크게 변할 때 이러한 갈라짐은 진동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얼음이 자신만의 우주 공연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아지 주르, 이 빙하기 강아지를 보세요.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사나운 포식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 작은 베이비 이빨과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귀를 보세요. 그러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녀의 DNA는 다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 머미화된 강아지인 주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현대 늑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왔습니다. 이 발견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점은 캐나다의 영구 동토층이 그녀의 시신을 그녀가 죽은 직후에 완벽하게 동결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5만 7천 년 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르는 거의 완전한 패키지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눈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약 5만 7천 년 전에 살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날짜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이 착한 강아지의 나이를 알기 위해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함께 탐험해보세요. 저희의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